전국에 계신 수제비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 등급 수학 마블링이 끝내주는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유리수와 소수의 스텝 3 우리 발전학습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학습 문제는요 답지 보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 유혹을 참아내고요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고민을 다 하셨고요. 혹시나 문제를 안 풀어보고 에휴 강의나 한번 봐야지 라는 친구 있으면 당장 강의를 끄신 다음에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5문제밖에 안 돼. 5문제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어떤 1차 방정식이 있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75x에다가 10을 뺐대. 그랬더니요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2a다 라는 문자가 나왔어. 지금 문자가 2개야 그지? a가 뭐 이렇게 생겼어. 자, x도 있고 a도 있고 문자가 2개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x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a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은 x는 거시기라고 나올 텐데 그 x라는 놈이요 분수 형태로 어떻게든 되는데 그 놈이 바로 뭐더라는 거야? 유한소수더라는 거야. 얘가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까지 됩니까? 그럼 x가 유한소수가 됐을 때 a가 될 수 있는 a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a는요 자연수면서 가장 작대. 가장 작은, 가능한 놈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더라. 그때 a 값을 구하여 달라라는 문제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 1차 방정식을 풀려면은요 우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항한 다음에 나누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금방 해 그지? 엄마 손잡고 해보면 돼 그지? 자, 그러면은 이항을 했더니 플러스 10 되고요 75x는 2a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75를 나누시면 따라서 x다 라는 것은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75분의 2a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결국 x는 뭐더라고? 분수 형태로 나오더라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x가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x는 유한소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공부를 한 게 뭐였습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됐어. 그럼 얘가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하려면 첫 번째 뭘 해라? 약분해라.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라. 세 번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유한소수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약분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a가 누군지 몰라서 약분이 안 돼. 안타깝다 그지? 약분은 일단 못하겠어요. 그럼 일단 분모를요 소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75는요 3 곱하기 25야. 맞아? 25는 5의 제곱이야. 그럼 분모만 소인수분해를 했더니요 분모는요 3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라고까지 얘기가 되더라는 거지. 자, 그럼 분자를 봅시다. 분자는요 2a 플러스 10이야. 근데 선생님 얘도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얘도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 2는 묶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a 플러스 5다 라고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요. 요렇게까지 정리했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봅시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요?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되니? 선생님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에는요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없어야 됩니다. 3이라는 소인수가 있네요. 요 3이라는 소인수를 줘줘야 돼. 얘를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를 누가 약분시켜줄 건데 분모에 있는 3을 분자가 약분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분모에 있는 3을 분자가 약분을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2와 3은 약분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누가 약분을 해야 돼? a 더하기 5가 3을 약분시켜 줘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럼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따라서 결론은요 누가 a라는 자연수에다가 5를 더한 것이 뭐다? 요거는 a 플러스 5는 뭐다? 3의 배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a 플러스 5가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는데 a는요 가장 작은 자연수래. 생각을 해봐. a라는 값은요 아무리 작아도 얼마? 1이라는 자연수 이상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양쪽에 5를 더해봐. 그럼 a 더하기 5는요 1에다 5를 더한 6 이상입니다 라는 거야. 이까지 되니? 자, 그럼 a가 1 이상. 왜?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요. a 더하기 5는 6 이상이고 그리고 a 더하기 5는 3의 배수래. 그럼 a 더하기 5는요 6 이상인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6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9 될 거고요. 12 가능할 거고요. 15 가능할 거고요. 쭉쭉쭉 나가는 놈이겠네. 자, 그러면서 가장 작은 자연수랍니다. 가장 작다는 말은 a가 제일 작으면 a 더하기 5도 제일 작겠네. 그러면은 3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바로 누굽니까? 6 아니야. 이까지 됐어? 아, 그럼 결론 나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5는 6이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얼마란 얘기야? 아, a라는 놈은 1이라는 자연수가 된다면 저놈은 유한소수가 됩니다. 실제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x는 얼마인데? x는 75분의 a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2, 6, 12 됩니까? 3을 약분했더니 얼마? 25분의 4다라고 나오겠네. 됐습니까? 그럼 0변에 4를 곱하면은요 100분의 16이니까 0.16입니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유한소수로 구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됐어? 자, 그래서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자, 유한소수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기하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소인수분해 하시고 분모 소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지? 네,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했네요. 1번 문제 하나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네, 칠판 좀 지울까요?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것도 재밌는데 얘는 순환소수의 마디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순환소수다 라고 표현을 안 해주고요 좀 엄하게 줬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3.3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하기 시작해. 2번이야. 3.3이라는 소수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0.03을 더하더라는 거지. 아, 맞습니까? 0.03을 더하고 그 다음엔 0.007을 더해. 그 다음엔 0.0003을 더하자는 거야. 아이고 숨차다. 그 다음에는요 0.00007을 더하자는 거지. 더할까? 그 다음에 다시 더 길다. 0.000003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0.000007을 더하자는 거야. 이렇게 쭉 더했습니다. 그래서 요놈을요 계산을 했어. 그래놓고 소수점 101번째 짜리까지 쭉 썼을 때 도대체 3이 몇 번 나오니? 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봅시다. 선생님 얘를요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요 더하면 되고 더하면 되고 더하면 되는데 3.3에다 0.03 더하시면 3.33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0.007을 더하면 007이니까 여기 7 들어가면 되고 003을 더하면 003이니까 3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00007이니까 7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00003이니까 3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7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가는 놈이더라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순환소수로 보기 위해서 규칙적인 반복 마디를 찾아봤더니요 0.3에다가 37, 37, 37이 반복되네. 그럼 순환 마디는 요렇게 37이 바로 순환 마디입니다. 그럼 순환소수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3.3에 3땡 7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요 놈이야. 됐어? 3이 좀 많아요, 그죠? 337이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이 좀 많아. 그런데 요 놈을 어떻게 가자고? 소수점 아래로요 101번째까지 가자는 거야. 소수점 아래로 101번째까지 갔어. 그럼 무슨 말이야? 소수점 아래로 101번째짜리까지 쭉 썼으면 숫자가 몇 개 있을까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 둘째 자리 숫자, 셋째 자리 숫자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소수 101번째 짜리 숫자까지 있는데요. 그럼 소수 101개, 숫자 101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에도 뭐 하나 있는데 3이라는 놈 하나 있잖아. 그럼 전체 숫자는 몇 개 있다고? 여기 3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전체 숫자는 102개가 있을 거라고. 이까지 됐나? 자, 다시 볼게. 요 숫자를 더해보니까 얘야. 가만히 보니까 3, 7이 규칙적으로 반복돼. 그래서 순환소수 표현으로 하니까 3.3에 3땡 7땡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소수 101번째 짜리 숫자까지를 쭉 봐서 라고 했으니까 소수 101번째 짜리 숫자는 소수 첫째 짜리부터 101번째 짜리 숫자까지 있는데 지금 3점 했으니까 정수 부분에 3이라는 숫자 하나 더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숫자를 볼 거라고? 102개의 숫자를 볼 거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102개의 숫자 중에서 도대체 3은 몇 개 있냐라고야.
도대체 3은 몇 개 있니? 이게 문제야. 됐니? 자,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동생도 오셔서 자 3737 해가지고 101개 씁시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막 세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지? 왜? 순환소수지. 순환소수의 몇 번째 숫자까지입니다 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 규칙성을 가지고 숫자를 세 나갈 거야. 가만히 보니까요, 선생님 소수 101번째짜리 숫자까지는요 3점하고 37, 37, 37, 37이 반복되는데 도대체 101번째짜리 숫자는 누구고요? 37이 몇 번이나 반복됐을까요? 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생각해보자. 자, 제일 첫 번째 소수 첫 번째짜리 숫자는 순환 마디가 아니고 그냥 3이야. 순환 마디는 소수 둘째 자리부터 37, 37이 반복돼.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부터 101번째 자리까지는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100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럼 100개의 숫자가 있어요. 100개의 숫자가요, 소수 자리가 짝수 자리일 때는 3이고요 홀수 자리일 땐 7이더라는 거야. 100개가 37, 37, 37 하고 반복돼. 생각을 해봐. 선생님 100개가 있는데 37이라는 거는요 3과 7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몇 번 반복됐다는 겁니까? 50번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볼까? 자, 정수 부분은 3이고요 소수 첫째 자리도 3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부터 해서 소수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101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숫자 전체가 몇 개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얘는 누가 반복된다고? 3과 7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소수 밑으로 짝수 자리 숫자는 3이고요 홀수 자리 숫자는 7이니까 마지막 101번째 자리 숫자는 누구라고? 7이라고. 됐어? 간단한 규칙성 찾을 수 있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숫자는 100개 있어. 3, 7 두 개씩 반복이야. 3도 두 개씩, 3이 있고 7이 계속 두 개씩, 요 두 개가 반복되고 몇 번 반복된다고? 50번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요 100개의 숫자에는 3이 몇 개 있고 3이 50개 있을 거고요 7이 몇 개 있다고? 50개 있을 거라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3의 개수잖아. 어디 개에서? 전체 숫자 102개의 숫자 중에서 3은 몇 개 있니? 라는 문제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 요 밑에 반복되는 순환소수 반복되는 마디는 전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서 3은 50개 있어. 그 다음에 어디에 또 3이 있어? 소수 첫째 자리에 3 또 있어. 그 다음에 누구? 정수 자리에 또 3 하나 또 있어. 그럼 50개에다가 2개를 더하면 되겠네. 따라서 전체 3의 개수는 몇 개 있다? 50개 플러스 2개 해서 몇 개? 52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간단하지?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순환소수는요 뭘 중요시 생각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라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자, 칠판 치우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오늘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 첫 번째 스텝 3를 풀어보고 있는데 전체 교재에서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좀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다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따라 칠판이 참 잘 안 지워지네요. 더럽고. 네, 좋아요. 칠판 쭉 지웠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어. 새로운 연산을 정의했다. 좀 연산을 정의했다라는 게 되게 어렵지?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정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정의대로 푸는 거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두 개의 유리수가 있어. 어떤 유리수, 두 개의 유리수 x랑 y라는 유리수가 있는데 우리는 x, y라는 연산을요 x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y다 라는 연산을 정의할 거야. 얘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그런 연산이라 생각하면 돼. x 동그라미 동그라미 y다 라고 하면은요 값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에서 y를 빼야 되고요, 만약에 x가 y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y에서 x를 빼라는 거야. 이해됐니? 결국 x 동그라미 y는요, x 동그라미 동그라미 y는요 두 개 중에 누가 크니 비교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주세요 라는 연산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x랑 y가 같다면 1이라고 써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xy의 크기를 비교해서 그때그때마다 요놈의 값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 어려운 거 아니지. 이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거야. 자, a라는 놈은요 0.2땡입니다. b라는 놈은요 0.3땡입니까? c라는 놈은요 9분의 4고요. d라는 놈은요 9분의 5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a, b, c, d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숫자를. 그때 누구를 구하여라 라고 하냐면 a 동그라미 동그라미 c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동그라미에다가 d 동그라미 동그라미 b의 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야. 이까지 됐니? 선생님, 와, 일단 정의는 좋습니다. x 동그라미 y라는 게 있는데 요 정의는요 결국 둘의 크기를 비교해서 크기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고 혹시나 같다면 1이라고 써라 그 얘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연산이라는 거는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정해준 게 괄호잖아. 괄호가 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괄호 안에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럼 봅시다. a 동그라미 동그라미 c라는 말은 뭡니까? a와 c의 크기를 비교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오라는 거지. 근데 a는 0.2땡이고 c는 9분의 4야. 순환소수와 분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누구로 바꿀까? 분수로 더 바꾸자고. 됐어? 자, 그러면은요 0.2땡은 뭡니까? 9분의 2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지. 0.3땡은요 9분의 3이잖아요. 그럼 9분의 2, 9분의 3, 9분의 4, 9분의 5더라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먼저 A 동그라미 동그라미 C의 결과를 구하고 싶은데 두 개 중에 누가 크더라? 9분의 2와 9분의 4를 비교하면 9분의 4가 더 커. 즉 누가 더 크다고? 아, 두 개 중에는요 C가 바로 A보다 더 큽니다. 그 얘기야. 그럼 정의에 의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라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에서 누구를 빼자고? C에서 A를 빼세요. C는 9분의 4고요. A는요 9분의 2입니다. 뺄셈할 줄 알지? 결과는 9분의 2더라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요 뭐 또 계산해야 돼? D 동그라미 동그라미 B를 계산하시오 그 얘기죠. 역시 누구랑 누구를 D와 B를 비교해보자는 거야. D는 9분의 5야. B는 9분의 3이야. D와 B를 비교해보니까 역시 D라는 놈이 B보다 크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은 역시 큰 놈인 D에서 B를 빼자는 거지. 맞아? D에서 B를 빼자고요. 사람 묻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D에서 B를 빼자고요. 그럼 D에서 B를 빼면 D는 얼마였다고? 9분의 5였다고. 거기서 B는 얼마? 9분의 3이었다는 거지. 그럼 그 결과는 역시 얼마입니까? 9분의 2더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요 놈을 계산을 해봤더니 앞에 계신 분의 결과는 얼마였다고요? 9분의 2였다고요. 뒤에 계신 분의 결과도 뭐였다고요? 9분의 2였다고요. 그 둘을 어떻게 하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합시다. 이 얘기지. 자, 이제 우리는 9분의 2와 9분의 2를 비교하면 됩니다. 눈이 있으면 알잖아. 같지? 자, 정의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와보세요. 정의는 만약에 큰 놈이 있을 때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시오였지만 둘이 같을 때는 결과는 무조건 얼마다? 1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앞에 것도 9분의 2, 뒤에 것도 9분의 2야. 그랬더니 결과는 뭐가 될까요? 9분의 2와 9분의 2 동그라미 동그라미 연산을 했어요. 둘이 같잖아. 그 결과는 1입니다 라는 거야. 문제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쉬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순환소수에서 쓴 건 뭐밖에 없니? 순환소수든지 분수든지요 결국 한쪽으로 몰아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크기 비교할 줄 아니? 되게 쉬운 얘기지, 그지? 크기 비교를 했고요. 여기서 문제가 왜 스텝 3 발전 문제이냐면 새로운 연산이 있을 때 허걱 한다는 거야. 이런 거 처음 보는데요. 쫄지 말란 얘기예요. 어떻게 푼다? 정의대로 푼다는 거야. 아, 크기 비교가 핵심이구나. 크기 비교를 해서 결국 뭐니? 큰 데서 작은 놈 빼는 게 핵심이고 혹시나 같다면 값은 무조건 1이다.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열심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좋아요. 자, 그럼 칠판 지우면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칠판 지웁시다.
자, 새로운 정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되게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 안에서 약속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학문이야. 말 자체 되게 어렵다, 그지? 결국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우리가 중등 수학만 열심히 잘하자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 자체를 굉장히 잘하자라고 공부를 하는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 즉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새로운 정의들을 배우게 돼. 방금 한 것처럼 문제 자체에서 새로 정의를 내린다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기존에 배웠었던 익숙한 정의들은 외우고 있어. 근데 수학은 그렇게 암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정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서 쫄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됐니?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재밌는데, 자, 4번입니다. 자, Z라는 게 정수의 집합이래. 정수의 집합을 우리는 Z라고 할 겁니다. 좋아요. 정수의 집합을 Z라고 하고요. 순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순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봤어요. B라는 집합은 조건 제시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B는 x분의 1 형태의 분수를 가진다는 거야. 조건 제시법 다 알지? x분의 1이다라는 걸로 원소로 가진다고. 그런데 이 x라는 놈은요, 1 이상이고요, 얼마 이하냐면 100 이하라는 거야. 1 이상이고 100 이하이면서요, 그리고 x는 누구의 원소냐면 z의 원소입니다 라는 게 바로 B의 원소야. 됐니? 이때 누구의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n, 원소의 개수라는 거지. n, A의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Z의 여집합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우와, 이것만 봐선 포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어려워요. 그지? 근데 사실 얘는요, 정의대로 쭉 써놨기 때문에 어렵지, 얘를 해석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됐어? 자, 우리는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기호의 학문 아닙니까? 굉장히 긴 말을 기호로 정의를 내린다고. 그럼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뭘 해야 돼? 다시 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또 말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자, 하나씩 봅시다. 좋아요. 정수 집합도 있고요, 순환 소수 집합도 있어요. B라는 놈은요, x분의 1인데 일단 B부터 생각해 봅시다. B는 x분의 1이고요 1에서 100까지의 정수래. 그럼 B라는 집합을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소 나열법으로 생각을 해볼게. x가 1부터 100까지의 정수야. 몇 개 있어? 100개 있어. x가 1이면 1분의 1, 즉 1을 원소로 가진다는 거고, x가 2이면 2분의 1, 즉 2분의 1을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야. x가 3인 정수면 3분의 1, 즉 3분의 1을 원소로 가진다는 거고, x가 4면 4분의 1을 원소로 가진다고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 x가 100일 때까지인 100분의 1이다라는 이런 분수 형태의 뭘 가진다고요? 이런 분수 형태의 원소를 가진다고요. 이게 바로 집합 B야.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러면은 진짜 원소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있습니다. 100개. 됐니?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n, A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Z의 여집합이래. 요 놈을 우리가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요 놈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얘가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정수도 알겠고요, 순환소수도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B라는 놈도 뭔지 알겠어요. 이제 이때 뭘 구해라? n 요 놈을 구하라는데 얘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제가 1학년 때 집합하면서 조금 심화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배운 적 있는 것 같아요. 집합의 연산에서요, A에다가 B를 교집합하면서 여집합을 했다라는 것은요, A 차집합 B와 같습니다 라는 걸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둔다면, 맞습니까?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 A에서 B가 들어가는 부분을 빼란 얘기 아닙니까? A 차집합 B입니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그대로 적용시켜볼게. A 교집합 B 교집합 Z의 여집합이야. 됐어? 자, 그러면 사실
요렇게 해석을 해보면 선생님 먼저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거는요, 교집합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잖아요. 됐습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해도 되고요. 요 놈은 뭡니까? B-A, 즉 B 차집합 A다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거기다 다시 뭘 한 거야? 교집합 Z의 여집합을 한 거지. 맞아? 그럼 여기다 다시 B 차집합 A에다가 교집합 Z의 여집합을 했습니다라는 것은 다시 요집합에서 Z를 빼라는 거니까 결국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B에서 A라는 집합도 빼고 Z라는 집합도 빼라라는 얘기야. 얘를 말 그대로 써볼까? B라는 집합에서 A랑 겹치는 놈 빼버리고 Z랑 겹치는 놈 빼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요, 표정들이 그죠? 우리 영상팀장도 지금 뭐 멍하니 보고 있어요. 뭔 개소리야 이게, 막 이렇게, 그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Z라는 집합이 있는데 세 개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됐어? 얘들 교집합을 가만히 보니까 B와 A의 여집합이야. B에서 A 들어가는 부분 빼라고, 그리고 B에서 Z 들어가는 부분 빼라고. 어디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에서 A 부분과 Z 부분을 빼래. B가 뭔데? 얘야. 10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거기서 A가 누군데? 순환소수야. A는 순환소수고 Z는 뭡니까? 정수야. 여기서 순환소수와 정수는 다 빼세요. 그 얘기야 그냥. 이해되니? 결국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00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A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Z의 여집합입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누구랑? 정수와 순환소수 제외하라는 거야. 그럼 몇 개 남니? 그 얘기거든. 근데 생각해보세요. B의 원소 중에서 정수와 순환소수를 빼라고 했는데 사실 B의 원소는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쭉쭉쭉 해서 100분의 1까지야. 근데 생각을 해봐. 정수는 뭐밖에 없는데 정수는 1 하나밖에 없어. 얘는 빼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 누구? 정수는 내가 이제 생각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순환소수를 빼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뭐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다 분수지. 분수는 뭔데? 유리수잖아.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순환소수를 빼면 뭐만 있다는 거야? 그렇지, 유한소수만 있는 거야. 이해되니? 결국 B라는 집합은 1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100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수인 1을 빼버리면 2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99개가 있어. 그 중에서 순환소수를 빼는 거니까 결국 요 말은 뭡니까?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 몇 개 있니? 그 얘기야. 아하,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가 도대체 몇 개 있니? 그 얘기야. 그러면은 봅시다.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가 도대체 몇 개 있냐라는 거니까 유한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유한소수라는 것은 분모의 소인수가 누구라고? 2나 5밖에 없어. 선생님, 기하분수로 바꿔야 되는 거는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100분의 1 소위 말하는 뭡니까? 단위분수야. 단위분수. 단위분수가 뭔데? 분자가 1인 분수잖아. 분자가 1인 단위분수는요 약분이 안되지. 1을 어떻게 약분해? 결국 우리는요 문제가 뭘로 바뀐 거야? 2분의 1부터 100분의 1까지 분모가 2나 5 외에 다른 소인수를 가지지 않는 분수가 몇 개 있냐라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는요 어떤 의미의 x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조건제시법에서. 물론 x라는 놈은 어디서? 1부터 100까지였지. 그런데 얘가 정수도 아니고 순환소수도 아니려면 x는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2부터 될 거고 2부터 100까지가 될 거고, 그리고 x는 뭐만 가지고 있어야 돼? 2나 5만 가지고 있어야 돼. 2 또는 5만 가지고 있는 놈이어야지만 유한소수가 돼. 결국 문제는 뭡니까? 2부터 100까지 소인수분해했을 때 소인수를 2나 5만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있니 물어본 거야. 이해되니? 2나 5만 가지고 있는 몇 개 되니? 자, 그러면은요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x가 2만 가진다.
가능할 거야. 그럼 x가 2라는 소인수만 가질 때는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맞아? 2의 7승까지 되나? 2의 6승이 얼만데? 64잖아. 2의 7승은 안 되지. 요렇게 몇 개? 6개가 가능하다고. 두 번째, x가 5만 가질 때, 맞아? 그럼 x는 뭐가 있습니까? 5, 5의 제곱, 5의 3승은 얼만데? 125야. 몇 개? 2개밖에 없어. 그럼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야? x가 2와 5를 모두 가질 때가 문제겠지. 2와 5를 모두 가질 때. 자, 그래서 세 번째, x가 2와 5를 모두 가질 때야. 그래서 봤더니요, 선생님 2 곱하기 5는 가능하잖아요. 10이니까요. 2의 제곱 곱하기 5도 가능하잖아요. 4, 5, 20이니까요. 2의 3승 곱하기 5도 가능하잖아요. 8, 5, 40이니까요. 2의 4승 곱하기 5는 가능합니까? 80이잖아요. 이게 아니야? 80 아니야? 16 곱하기 5니까 80이잖아요. 그리고 2의 5승 곱하기 5는 100을 넘어가니까 안되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제곱도 가능하잖아요. 100이니까요. 아니죠. 미쳤나봐요. 25 곱하기 50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바로 100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역시 또 6개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전체 몇 개 나온다고? 6개, 2개, 6개 해서 전체 몇 개 있습니까? 14개가 가능하다는 거지. 2나 5만 소인수 가지고 있는 거 14개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B-A-Z라는 거는요, B의 원소 중에서 정수랑 순환소수 빼세요라는 거고, 정수나 순환소수를 뺐다는 것은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 누구 있니? 라는 거야.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 몇 개 있니? 유한소수를 결정하는 것은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돼. 즉 분모인 X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X의 범위는 2에서 100까지지.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x가 2만 가질 때 6개, 5만 가질 때 2개, 그리고 x가 2와 5를 모두 가질 때 6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 다 해서 14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좀 더 깔끔하고 깔쌈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 얘기야. 됐니? 그래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보여줄게. 자, 요거는 이제 봤어? 이렇게 푼 거. 자, 이거 지운다. 자, x라는 놈을요, 결국 2나 5만 소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얘를 표를 그리기로 했어. 표를 그리기로 했어. x가 될 수 있는 애들의 표야. x는 2나 5를 가지는데, x를요 1,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까지라고 할게. 됐어? 그 다음에 요 밑으로도요 1, 5, 5의 제곱까지만 쓸게. 됐어? 5의 제곱까지만 쓸게. 자, 그래서요, 가로에 있는 2에 관련된 것과 세로에 있는 5에 관련된 것을 서로 크로스해서 만나서 곱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보자. 1 곱하기 1은 1이지. 1 곱하기 2는 2지. 얘는 4고요. 얘는 8이고요. 16이고요. 32고요. 64일 겁니다. 얘는요 5가 될 거고요. 10이 될 거고요. 얘는 20이 될 거고요. 40이 될 거고요. 80이 될 거고요. 얘는 160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가겠지. 얘는요 25가 될 거고요. 얘는 50이 될 거고요. 얘는 100이 될 거고요. 얘는 20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나갈 거라고. 됐어? 자, 그럼 요 표 안에서 100 이하인 것을 골라보면 100 이하인 것은 요렇게 있지. 얘들만 뭐야? 2와 5만 가지고 있으면서 100 이하인 놈이고 1은 제외지. 1분의 1은 정수니까. 몇 개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표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얘가 훨씬 더 깔끔하죠? 기깔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결국 포인트는 뭡니까? 요 문제 포인트는
도대체 집합 B가 뭐냐라는 걸 일단 첫 번째 판단하시고, 1부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다. 요거 첫 번째 판단하시고, 두 번째, 도대체 요 희한한 문장은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B에서 A와 Z를 빼는 겁니다. B의 원소 중에서 정수와 순환소수 빼세요. B의 원소는 분수인데 분수 중에서 정수 빼버리고 순환소수 빼면 유한소수만 남는다. 결국 뭐니? B의 원소 중에서 유한소수가 몇 개 있니? 근데 B는요, 분자는 모두 1이고 분모는 1부터 100까지야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소인수로 누구만 가져야 돼? 2나 5만 가져야 돼.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야. 됐니? 그리고 마지막에 기깔나게 뭘로? 표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자, 기깔나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감상 좀 하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5번 보겠습니다. 칠판 치웁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5번 문제 오히려 더 쉬워. 자, 1분의 805래. 1분의 805라는 분이 계시는데, 요 놈을 정리를 하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x1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x2 더하기 10의 세제곱분의 x3 더하기 싸바 나가더라는 거야. 요렇게 해서 계속 나갈 텐데, 얘들 중에서 몇 개만 뽑을 거냐면 x1, x2, x3 싸바해서 x99까지만 뽑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누구의 값을 구하라고 하냐면 x1 빼기 x2 더하기 x3 빼기 x4 더하기 이렇게 가자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쭉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엔 플러스 x99다. 요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려워. 그럼 우리가 아는 거 하나씩부터 정리를 해보자고. 선생님, 10분의 x1, 10의 제곱분의 x2, 10의 3승분의 x3다라고 했는데 요 x들은 의미 아닌 한자리 정수래요. 의미 아닌 한자리 정수라는 건 뭔데? 0부터 9까지란 얘기야. 맞아? 0부터 9까지 숫자들로 x1, x2, x3가 됐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얘는요 0.x1이란 얘기고 얘는 0.0x2란 얘기고 얘는 0.00x3란 얘기네요. 결국 얘를 내가요 소수로 바꾸면 0.x1, x2, x3, x4 싸바 나가는 거니까 결국 x1부터 x2, x3, x4는요 누구를 1111분의 805를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점 밑으로의 각 자리 숫자네. 소수 첫 번째 자리가 x1, 소수 두 번째 자리가 x2, 소수 세 번째 자리 숫자가 x3, 소수 네 번째 자리 숫자가 x4라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는요 소수점 밑으로 어디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소수점 밑으로 99번째 자리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됩니까? 일단 1111분의 805다라는 것을 소수로 바꿔야 돼. 805를 11111로 나눌까? 그래도 돼. 그런데요, 자, 팁입니다. 1이 여러 개 있잖아. 1만 있지?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9만 곱하면 돼. 됐니? 9를 곱해봤더니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9, 9, 9, 9. 9가 4개 있어. 분자에다 9를 곱했더니요 5, 9, 45에다가 9, 8, 72야. 근데 선생님 9999분의 7245는요 9999 소수점 밑으로 4개 있는데 걔가 다 순환 마디예요. 그게 누굴까? 7245니까 결국 얘는 뭐라고? 0.7땡245땡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거지. 이까지 됩니까? 결국 얘는 순환소수고요.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고 순환마디는 4개. 그리고 누구? 7245 이렇게 갑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얘는 0.7245 띵띵띵띵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들을 다 쓴 다음에 계산을 할래? 라는 건데 그건 아니지. 일단 첫 번째 내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x99라는 건 누굴까? 99번째 숫자는 누굴까?
4개마다 반복이 되잖아. 99라는 걸 봤더니요. 99를 내가 4로 나눠봤어. 4로 나눠봤더니 4, 2, 8, 19, 4, 4, 16, 4, 5, 20이니까 4, 4, 16 맞습니까? 더하기 3이더라는 거지. 됐습니까? 더하기 3이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요. 소수점 밑으로요. 4개씩 몇 번? 24번 반복이 되고 거기에다가 누구? 3개가 더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누구는 99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본다면 얘는 0.7245 7245 요 반복이 몇 번? 24번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로 끝난다? 724로 끝난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 마지막엔 724로 끝납니다. 7245가 24번 반복되고 제일 마지막엔 724로 끝난다고. 이제부터 계산할 수 있겠나? 좋아. 자,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요. 가만히 봤더니 x1 빼기 x2 더하기 x3 빼기 x4인데 가만히 보니까 홀수 자리 숫자들은 더하는 거고 짝수 자리 숫자는 빼는 거지. 그러면 나는 4개씩 반복해도 되는 거 아닌가? x1은 7이잖아. x2는 2잖아. x3는 4잖아. x4는 5잖아. 요 놈이 몇 번 반복된다고요? 24번 반복된다고요. 그 얘기잖아. 이해되니? 얘가 24번 반복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시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x1 빼기 x2 더하기 x3 빼기 x4 더하기 싸바 해서 얘들이 반복된 거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x99까지 더하는 건 7 빼기 2 더하기 4 빼기 5다라는 게 몇 번 반복된다? 24번 반복된다고. 얘가 24번 반복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7 빼기 2 더하기 4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요 얘기라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선생님 앞에 거 계산을 해보니까요. 얘가 얼마냐면요. 5에서 4입니까 그냥? 요 결과가 4더라는 거야. 요 결과는 얼마입니까? 9더라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계산할 결과는요. 4 곱하기 24에다가 뭐 하라고? 9를 더하라고. 그럼 4, 4, 16에다가 4, 2, 8이니까 96 플러스 9니까 계산 결과는 105가 됩니다. 라고 푸시면 되더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야,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순환소수의 규칙성 문제더라는 거야. 됐니? 야, 1111분의 805라는 게 순환소수로 나타내면은요 0.7땡245땡이더라는 거야. 순환마디 4개짜리더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얘를 x1, x2, x3의 정체는 사실 뭐더라는 거야? 소수점 아래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하여튼 99번째 숫자라는 거야. 결국 소수점 아래 99번째 숫자까지를 구하신 다음에 요 계산을 하여라 라는 건데 결국 4번마다 반복되잖아. 그럼 99개까지는 4번마다 반복되는 게 24번이고 거기다가 3개가 더 추가되더라는 거지. 그럼 24번의 반복은요 똑같은 계산을 24번 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는 3개는 7 빼기 2 더하기 4를 계산할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계산을 24번 반복한 거에다가 더하기 3개를 계산한 거. 24개를 계산하는데 반복되는 게 뭐? 4가 24번 반복되고 제일 마지막에 계산 결과 9를 더하시면 되더라라는 거야. 자, 문제 좀 어려웠습니까? 확실히 보니까요 4번과 5번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1, 2, 3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해서 복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5번 같은 경우는요 뭐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규칙만 정확하게 알면 쉬운 거야. 4번 같은 경우도 결국 뭐였습니까? 도대체 요 놈이 원하는 게 뭐냐? A 여집합 교집합 B 교집합 Z의 여집합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그것만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요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유리수와 소수 중단원 마무리, 자 단원 전체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체 문제 풀어볼 겁니다. 전체 한 14문제 15문제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미리 문제 풀어보시면서 예습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서 완벽하게 이번 단원 내용들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